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유독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바로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반듯한 생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녀들이 사실은 너무나 사소한 일에도 습관처럼 사과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곤해서 미안하고, 배가 고파서 죄송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대하는지 물어보면 그녀들의 대답은 마치 오래된 메아리처럼 항상 똑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항상 이랬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전쟁터에서 유년기를 보낸 수많은 여성들과 마음을 나누며 저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의 특이한 성격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흉터라는 것을요. 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은 당신이 어떻게 사랑하고 타인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왜 자꾸만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은 관계에 빠져드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지낼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누군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다면, 조건 없는 친절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움츠러든다면, 지금부터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바로 왜 그토록 사랑이 당신에게 풀 수 없는 퍼즐처럼 느껴졌는지에 대한 잃어버린 조각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코 우연이거나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했고, 사랑은 완벽함을 통해 얻는 것이며 진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배운 한 아이의 눈물겹도록 찬란한 적응의 결과입니다. 자기의 성 부모 밑에서 자란 딸의 성장하는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의 신경계는 마치 24시간 꺼지지 않는 비상경보 시스템처럼 끊임없이 위협을 감지하도록 설계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이 되고, 모든 감정은 이 감정을 느껴도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거쳐 걸러집니다. 이 내면의 경보 시스템은 당신이 집을 떠나고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삶을 꾸린다고 해서 마법처럼 저절로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모든 관계, 모든 기회, 잠재적인 기쁨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감정 나침반은 혼돈 속에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난 후 당신은 폭풍우를 위해 설계된 장비를 가지고 평온한 바다를 항해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이 안전함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충격에 대비하며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수없이 목격했던 7가지 패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조건화가 성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7가지 방식입니다. 각각의 패턴을 설명할 때 당신이 자신을 알아보는지를 넘어서 그 인식이 당신의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패턴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필사적인 욕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변호사처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건 파일을 만듭니다. 모든 결정에는 상세한 변론이 따르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때조차 3번의 사과와 5가지의 타당한 이유를 덧붙입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할 때 당신은 장문의 글을 씁니다.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는 선택에 대해서도 밤새워 설명할 말을 연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프로그래밍입니다. 당신의 어린 마음은 무언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법정 수준의 발표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냥 싫어요.
또는 저한테는 맞지 않아요. 와 같은 간단한 표현조차 신문이나 처벌을 불러일으키는 초대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의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만든다면, 하지만 여기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모든 경계를 논문처럼 만들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계가 토론의 대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협상의 시작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제가 감정적 과잉 경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듯 공간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냅니다. 방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을 때, 웃음소리가 어색할 때, 괜찮아 라는 말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의미일 때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마치 초능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의 혼돈 속에서 만들어진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눈치가 극도로 발달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슬픈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안전이 감정의 폭풍을 예측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그날의 평화를 결정했고,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기분이 저녁의 분위기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변의 감정적 날씨 변화를 끊임없이 살피는 인간 기압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항상 경계하는 상태로 사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일부가 항상 감시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랑 안에서 온전히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자신이 고칠 책임이 없는 상대방의 기분까지 책임지는 파트너가 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재앙에 영원히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진정한 다정함에 대한 당신 몸의 거부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 때, 조건 없이 위로를 건넬 때, 어떤 의도도 없이 애정을 표현할 때,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되는 대신 오히려 바짝 긴장합니다. 그리고 불길한 다음 수순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몸은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의 친절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사랑은 거래였고, 다정함은 조종을 위한 밑밥이었습니다. 모든 보살핌의 제스처는 결국 갈등 상황에서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거나 당신이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때 비난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스템은 다정함에 대한 조기 경보 반응을 발달시켰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갈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달콤함이 종종 위험이 쓰고 있던 가면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후 진정으로 안전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내면 경보는 울립니다. 그들이 위협적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아직 조종을 위한 친절과 진짜 친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란 사랑이 항상 조건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다정함이 숨겨진 대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몸에게 다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지치도록 힘든 연기입니다. 당신은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합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10번도 더 수정합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에 따라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자세를 바꾸고 에너지를 조율합니다. 이것은 가식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진정성은 당신이 누릴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비판, 거절, 혹은 당신 본연의 모습이 틀렸다는 말을 들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러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장에서에나, 가족 앞에서에나, 친구들과 있을 때에나, 연인 앞에서에나, 각각의 페르소나는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필사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연기할 때 그 모든 정교하게 구축된 모습들 아래에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면들 아래에 진짜 나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 건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5번째 패턴은 만성적인 사과의 반사작용입니다. 실제 실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과입니다. 하필이면 불편한 시간에 배가 고프다고 사과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을 느꼈다고 사과합니다. 당신이 누릴 권리가 충분한 공간에서 당신의 성취, 당신의 필요, 당신의 존재감 자체에 대해 사과합니다. 저는 야외 행사를 계획하지도 않은 여성이 날씨가 나쁘다는 이유로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대받은 회의에서 발언 시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각각의 사과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메시지의 메아리입니다. 너는 너무 과해. 너는 짐이야. 너의 존재는 끊임없는 정당화를 필요로 해.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 사과할 때 당신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 행운인 것이 아니라 그저 견뎌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강화하는 셈입니다. 6번째 패턴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바로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독 차갑고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아주 작은 관심에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고 당신을 계속 추측하게 하며 사랑을 마치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상처럼 느끼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익숙함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이 지형, 즉 불확실성, 노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를 알아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이 말하도록 배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이며 복잡하지 않은 사랑을 줄 때 그것은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낯설고 어쩌면 지루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당신의 뇌는 사랑을 투쟁과 열정을 불확실성과 헌신을 정복과 연관짓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오디션을 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얻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며 선택받았다는 안정감 속에서 결코 실수 없는 관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7번째 패턴은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일 겁니다. 바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기적이거나 요구가 많거나 잔인한 사람이 될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을 키운 자기의 성 부모와 조금이라도 닮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작고 더 희미하고 덜 눈에 띄게 만듭니다. 당신은 인정을 피하고 칭찬을 거절하며 빛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눈에 띄거나 성공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특별해지는 것이 당신을 상처 입힌 그 괴물로 변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적일까 봐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 당신의 마음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공감 능력, 양심,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까 봐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될까 봐 두려워하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당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 정도로 강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감옥이 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망가졌다고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위험하게 느껴지고 당신의 가치가 항상 의심받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환경에서 당신의 어린 마음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찬란한 전략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전략들이 바로 지금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당신을 보호했던 과잉 경계는 불안이 되었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타인 맞추기는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인정받게 만들었던 연기는 친밀감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상담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연민으로 마주하며 의식적으로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 전략을 번영의 도구로 전환하고 당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 없는 관계를 만들고 거짓된 모습 없이도 온전히 보여질 수 있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이 패턴들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했다면 부디 이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은 이것을 영원히 반복할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만큼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아이도 견뎌서는 안 될 일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완전히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재합니다. 완벽한 행동을 통해 얻어야 했던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해야만 유지되던 깨지기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버렸던 위험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최악의 날에 당신을 보고도 자신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알아보고 해결책 대신 치유적인 존재감을 제공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숨겨왔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축하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이 가치 있기 전에 완벽해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계속 성장하는 동안 곁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을 향한 여정은 그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 먼저 베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해주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지키듯 맹렬한 보호 본능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눈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의 독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자기 수용의 자리에서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요구하는 관계 대신 당신이 누구인지를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형성해온 패턴들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당신은 더 나은 것,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당신이 된 그 여성에게 걸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고 성장하고 반복되는 순환 대신 치유를 선택한 그 여성은 자신을 그저 견뎌주는 사랑이 아니라 축하해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간과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라봐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진실이 당신의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해보세요.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가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치유 여정은 이제 막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안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이 빛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